안녕하세요. 원생이가 알려줄게요. 네, 원생입니다. 여러분은 독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정말 심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도 독하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많이 채찍질하고 또 강박관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결국 알게 된 것은 치열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경어체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계발 영상, 동기부여 강의를 들으며 지독한 사람이 되도록 강요받곤 한다. 누군가가 커피를 씹어 먹으면서 공부를 했다거나 밤을 너무 새서 어느 날 코피를 쏟고 기절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화면 밖의 나 자신은 그저 누워있는 이 나태한 나 자신을 인지하고 노력 부족을 탓하며 자해하기 시작한다. 내일은 달라져 보자 라는 생각으로 반짝이는 마음으로 노력해본다. 일단 일찍 일어나 보자. 것부터 실패한 아침을 맞고 다시 잠을 청하며 역시 난 안 되는구나 라고 한숨 쉰다. 결국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없고 이 상황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며 더욱더 자신을 비관한다. 이건 지극히도 정상적인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라서 실패한 게 아니다. 나는 흔히 독하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결이 달라서 안 될 거야. 평생 저렇게는 못 살 거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연히 을 하게 된 이후 알바를 통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그게 결국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서 내 삶은 완전히 변화했다. 집에서 생활비를 받을 수 없어 과외를 하며 대학 생활을 했지만 돈은 모을 수 없었고 늘 궁핍했다. 어느 날 친구 덕분에 대만 여행을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겨우 모아둔 돈 30만 원을 모두 써야 해서 갈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친구의 설득 덕에 여행을 나서게 됐고 20살에 처음 경험한 해외여행은 말 그대로 센세이션이었다. 휴학을 하고 돈을 모아 유럽 여행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500만 원을 모아보자 라는 결심을 지키기 위해 주 7일 동안 학원 2개, 과외 3개를 나갔다. 그 와중에 학원의 블로그 운영까지 맡아 퇴근한 후 집에서도 일을 했다. 어느 날 새벽 1시쯤 모든 일을 마치고 노트북을 덮은 순간 깨달았다. 이게 그 독한 삶 아닌가 하고 그렇게 깨달았다. 독한 삶은 독하고자 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상 어쩔 수 없을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내가 의지로 일을 늘린 것은 맞지만 그 후의 삶은 의지로 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 그저 저지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산다는 것. 그래서 나는 복학한 후에도 해보고 싶던 것들을 다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읽었다. 원래 의지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좋은 습관을 만들거나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그 행동을 하기에 편안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된다는 것이다. 결국 내가 원한 독한 삶은 바쁠까봐 안 하던 일들을 눈 딱 감고 다 해보는 것이었다. 일단 저지르고 나면 그 후는 내가 어떻게든 능력을 발휘해서 해내더라라는 것이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내가 맡은 학생들의 성적이 쑥쑥 올랐고 학생들은 계속 늘어나서 원하던 목표보다 높은 수치인 1,000만 원을 벌어 라는 행복한 유럽 여행을 했다. 그리고 복학한 다음에는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하려고 했다. 우선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었고 동시에 연극 동아리에도 도전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걸 다 했다. 그렇게 나는 바쁘고 바쁜 시간을 쪼개 살며 있었고 늘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는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괴롭기보다는 재밌었다. 그 당시 나는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여행과 공연을 즐겼고 그렇게 당당하고 행복한 인생의 황금기를 맞았다. 결국 치열함이라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걸 깨달았다. 물론 치열하게 살 각오를 하고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과를 내고 싶고 어떤 일을 달성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환경을 만드는 걸 추천한다. 내 의지만 탓하다가는 도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 자존감도 떨어져 계속 실패의 굴레에 휩싸인다. 그리고 이거 내가 주 7일 일했을 때 잠을 몇 시간 잤을까? 3시간? 4시간? 그렇지 않았다. 어떤 날은 넷플릭스 보다가 잠을 한 4시간밖에 못 자서 다음날 졸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주말에 어떤 날은 과외가 취소돼서 늦잠을 자다가 하루를 아예 날리기도 했다. 주 7일 일할 때도 오전부터 밤까지 꽉꽉 채워서 일한 건 2달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니 실행할 때도 스스로의 치열하지 못함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 그렇다. 내가 박사 유학을 준비할 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틀 뒤부터는 4시 반에서 일어나서 7시쯤에 다시 1시간 자고 했다. 하지만 원하던 성적을 3개월 만에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기계처럼 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극악의 완벽한 노력을 하고자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해보겠다는 의지로 시작을 해서 그 상황에 깊숙이 들어가 보시라. 목표만 성취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끔은 쉬어도 된다. 독하기로 유명한 이지영 강사님의 뼈를 깎는 고통이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린다. 고3들에게 늘 돕기를 항상 강조해왔던 강사님이 건강과 행복을 잃고 복귀하며 깨달은 바를 공유해준 영상인데 인사이트가 있으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여러분은 절대 한심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것은 모두가 그런 것이고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산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기를 굴려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목표를 잡고 우리 열심히 살아봅시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는 원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